특집 역전의 용사들 인터뷰입니다. 요즘 도시가 발칵 뒤집어진 곳이 한 곳 있다고 해서 제가 모셨는데요. 경기도 파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역에 가서 대북 학생제 문제와 관련해서 막 시민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데요. 야, 정말로 대북 학생제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이재명 시대는 확실히 다르구나. 남북 문제도 뭔가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귀하게 어렵게 한 분 모셨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오고 간 뒤에 도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도시 분위기는요. 예. 그 대선 전에 대선 6월 3일 날 이후에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임하시고 실질적인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 주시니까 얼마 안 돼서 바로 선제적으로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대남 방송도 중단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생각보다 저희 파주 시민들, 접경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엄청 고통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네. 그걸 일거에 해소시켜 주셨어요. 저기 밤에 이상한 소리 안 났어요. 좀 살만하시대.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북한 대남 방송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셨던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시장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의자 하나 가지고. 아이고 아니죠. 네, 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받은 겁니까?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예. 사실 이게 한 작년 9월 이전부터 사실 시작된 건데 근 1년여예요. 예전에 대북 방송 서로 이제 그 적대적인 그 부분들이 있을 때 서로 이제 막 방송들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방송이 뭐 북한 이제 대남 방송 북에서 남으로 하는 방송에는 뭐 자기들의 체제 선전이나 뭐 음악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했었는데 작년 9월 이후에는 이제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되면서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뭐 귀신 울음소리, 까마귀 울음소리, 금속 막 가는 소리, 그리고 이 데시벨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밤새 방송을 하니까 우리 그 접경지역 주민들이 특히 대성동 통일촌에 계신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1년 내내 그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거의 지금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심하신 분들은 잠을 못 자니까 눈에 진물도 나오신다 그러고, 이게 생활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걸 계속 그게 한 1년여를 이렇게 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서울에 이런 방송이 들렸다면 이렇게 가만히 뒀겠냐. 네. 이게 우리가 그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도 시민이고 국민인데 왜 2등 국민 취급하냐. 그래서 빨리 이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줘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여러 곳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논리로 조치를 안 해줍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때도 제가 처음에 제가 경기 북부의 유일한 민주당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그 대북 전단을 날리는데 그 전에는 못 날리게 했거든요.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 이게 보니까 좀 장려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 현장에 쫓아가서 제가 막 몸으로 맞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박상학 씨라고 그 탈북민 단체에서 했던 그 단체인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밤 10시 반에 그냥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급하니까 이제 쫓아가서 딱 봤더니 그때가 이제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딱 갔는데 경찰은 아무도 나와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거기 그 근처가 군부대였거든요. 군인들도 나오지 않고 군인들은 와서 뭐냐면 채증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공무원들만 가서 이제 막 가서 못 날리게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기조가 확 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의도성이 있지 않았냐. 그게 처음 그래서 대북 전단이 날아가기 시작한 게 시발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끝에 보니까 대북 전단 날리고 그러니까 또 북에서 오물풍선 날라오고 그럼 또 남에서 대북 방송을 시작하고 또 그러면 북쪽에서 그렇게 시작해 갖고 대남 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엄 때 거기 이 헬기를 띄워서 그 휴전선 위를 DMZ 위로 갔다고 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다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거기에서 저 무슨 교실을 다 하고 들으라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계획된 시나리오 아니었나.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예. 실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는 것이 뭐 여러 정황 증거, 실제 또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가고 난 뒤에 예. 대승리 주민들이 정말로 통곡을 할 정도로 좋아졌다. 엄청 좋아하시죠. 예. 왜냐하면 그날 아마 다녀가신 이제 그 영상들이 지금 이제 좀 돌아다닐 텐데 예, 이분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사실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 딱 끊겼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1년여 동안 잠을 못 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어떤 삶을 살았겠나.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일, 남의 일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대통령이 나가서 이제 상당히 상황이 좀 진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하고 또 납북자 가족 모임이 이걸 대북 뭐 전단을 지금 뿌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는데도 이 단체가 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지금은 이제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상학이라는 분이 하시는 이제 탈북민 단체에서 하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성격하고 지금 납북자 가족 모임이라는 데서 그 대표 최성용 씨가 하시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앞에 가서도 항상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하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우선 우리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면서 그 안에서 납북자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이렇게 가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파주 시민들이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안전을 담보해서 안전을 담보로 해갖고 당신들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고 분명히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파주시는 이미 입장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강력하게 전단을 날릴 수 없도록 파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게 하시네요. 이런 단체가 이제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하면 행정력이 실제로 뭐 충돌까지는 아니라도 강력하게 집행된다는 걸 보여야 예방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대통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뭐 일례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헬륨가스 이제 풍선을 띄우려면 그 헬륨가스를 주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헬륨가스는 취급을 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만질 수 있는 위험물이다 보니까 네.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파주에 가서 실제로 파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에 김경일 시장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파주 김경일 시장이 젊은데 일 정말 잘하죠. 제가 도의원 할 때 진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체 재원에서 또 일부 급할 때 소비하라고 지역 화폐로 지원금도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준다고 여러분 세금 더 냈습니까? 파주시 빚이 늘었습니까? 있는 예산 잘 아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 돈도 들고 지역 주민들 소득도 늘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시장 뽑아가지고 파주 시민들은 호강은 아니지만 약간은 득을 보는 겁니다. 그 이상한 시장 뽑은데 딴 데 보세요. 한 푼도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잖아요. 자, 대통령 후보가 특정 도시에 가서 시장이 저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예. 이게 좀 아주 색다르게 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좀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예, 그 제가 2018년도에 경기도 의원으로 이제 그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 취임을 그 도지사님으로 하셨어요. 아, 그래서 예. 지사님과 도의원으로서 네.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지도자를 볼 때, 제가 지도자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전에 그걸 느꼈던 분이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느낌을 받았고요. 이재명 도지사,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원 됐을 때 지사님을 이재명 지사님을 만난 게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시는 그 정책이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그때 가셔도 이제 또 기본소득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4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142명 중에 도의원 135명이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거의 일당이었는데 그 민주당 135명 의원 중에 전부 다 이재명 지사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부 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비율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예, 거죠. 그때는 그 뭐 전해철이라든가 전해철 의원이시든가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낙연 씨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에 그 세가 굉장히 많을 때거든요. 한 반반 정도는 됐습니까? 그것도 안 됐습니까? 반반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건설교통에 때 이런 정책들을 하셨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 공개를 하자. 그래서 그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표준품셈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건설교통위원회가 13명인가 그랬었는데 그 안에서 그걸 찬성하는 의원이 저 포함해서 2~3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사실은 제가 도의원이었지만 도의에 실망도 많이 하고 이런 정책을 왜 반대하냐. 그래서 막 그때 못했어요. 사실은 상임위에서 반대를 해갖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 부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많았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그 기본소득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기본소득을 가고 이렇게 하면 정책의 끝에는 금융민주화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공공은행을 하나 좀 만들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하면서 경기도 공공은행을 만듭시다 해서 제가 그 도의에서 한 5분 발언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지사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정책들을 제 뜻하고 맞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씩 같이 좀 제가 표현하면 같이 했다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네. 열심히 도왔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제 공공은행이라는 것은 국가가 은행을 가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조금 전에 이제 품셈이라고 말씀하셨죠. 표준품셈. 예. 표준품셈이라는 게 이제 건설 원가를 좀 공개하는 네, 것이 네, 이게 네. 시장 질서에 맞느냐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이 국가 정책으로 딱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그게 필요한 좀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셨나요? 표준품셈은 사실은 지금 뭐 그때 당시 획기적인 정책이죠. 네. 그 분양가 분양 원가하고 직결됐던 문제라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공공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그죠 은행이 어떻게 사기업의 전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건 당연히 공공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금융이라는 것이 이쪽 사적인 개인 기업이나 사기업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좀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파주 시장이 돼서 그 부분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파주 공공은행을 설립하자. 아,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예.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그 국회 내에서 사실은 상위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도의원 때 공공은행을 이제 그 5분 발언하고 나서 은행연합회나 이런 데를 찾아다녔어요. 한 번 딱 만나주고 그다음에 안 만나줍니다. 이게 그 공공은행이 설립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은행들의 수익에 좀 당연히 변화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잘 그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공공은행을 하고 싶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한 1,500만에서 2,000만 원씩 대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은행에 가면 그 어떤 식으로 대출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 6등급, 7등급 뭐 이게 뭐 한우도 아닌데 그 등급을 매겨놨어요. 네, 예. 우리 그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게 일정 등급 이상 가면 대출이 안 되고 대출이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 뭐 그 1등급인 분하고 7등급, 8등급으로 내려가신 분들은 그 금리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은행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공공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모든 그 은행들이 지금 뭐 사상 최대 이런 불경기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사회 기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저는 그렇게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무역 수지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 그 지금 거의 모든 은행들이 지금 외국 자본이 한 70%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공공은행이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많이 대출도 하고 같이 이제 영업을 한다면 그 금액이 지역 내에서 또 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상위법을 지금 바꿔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은행법이라고 따로 있긴 하지 않습니까? 국회 내 이제 청주의 송기범 의원님이라고 계신데 예, 예. 그분이 발의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은행법의 이제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제가 이제 한번 찾아뵙고 파주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파주시 정도 되면 규모의 자본금 얼마 정도 하면 돼요? 그 정도 공공은행 하면 한 1,000억, 2,000억 정도 하면 됩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지불준비율하고 예, 예. 그 보통 되잖아요. 보통 지불준비율이 한 17% 정도 예, 예. 아마 되고 있는데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이 저희 시만 해도 한 2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그쪽에서 그 시 금고 역할을 하면서 예. 지불 준비를 맞추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금 같은 것도 꽤 많습니다. 네. 1,000억, 2,000억 예. 이렇게 한 1,5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기금만 갖고도 지불 준비율은 맞춰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모든 처음에 모든 시민들이 이 대출을 해주는 수는 뭐 어려우면 단계별로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한 2,000만 원씩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층에 먼저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청년들이 사실 그 무담보로 그 신용 등급 1등급으로 대출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정말 이 엄청 싼 이자로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기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5명 정도 2천만 원씩 대출을 받아서 5명이 모이면 1억입니다. 1억이면 웬만큼 창업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신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8등급 이하로 가 계신 분들이 그걸 받아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면 그 고금리에서 벗어나서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시겠어요. 그래서 공공의 역할들은 그 역할들을 해야 되고, 좀 우려하시는 게 뭐 이런 거예요. 과연 2천만 원을 이렇게 뭐 대출을 해줬는데 뭐 안 갚으면 어떡하냐, 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우리는 살아봐서 제 나이 되면 이제 좀 살아봐서 그 느낌을 아는데 2천만 원 안 갚고 신용불량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못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못 갚는 사람이 되면 이제 거의 신용불량자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차상위 계층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그 시나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금액보다 훨씬 덜 들어갑니다. 굉장히 공공은행 제도는 파주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면 꼭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공공은행은 파주시가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파주시 모델이 성공한다면 뭐 모든 지역에서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지역에서 그 좀 자금도 지역 내에서 돌고 좀 그렇게 해서 지역의 발전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냥. 시장으로 계시면 오히려 농협을 비롯한 시중은행이 이제 시건고 유치하려고 뭐 엄청나게 로비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지고 또 평가도 하고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하실 텐데 그런 것도 아예 그냥 우리는 버리고 오히려 공공은행으로 가겠다 이러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버리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은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버린다고 표현하는 보다는 그건 당연히 공공은행이 되면 당연히 시민들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걸로 가야죠. 혹시 공공은행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정책위 라인이나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보자고 구체적인 안이 나가면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당이나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러면 파주시가 그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 시민들의 그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역시 이제 이런 공공성 강화라는 게 이제 기본사회 약간 교과서적이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기본사회 이러니까 평등사회로 가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 자본주의 시장 질서 체제에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논쟁을 뭐 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파주시는 기본사회에 대한 좀 모델을 전국적으로 좀 드러낼 만한 걸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제가 그 기본 소득이나 그러니까 기본 사회에 들어가는 게 보면 뭐 이제 기본 소득, 뭐 기본 교통, 기본 에너지, 기본 주택. 그래서 이제 여러 방향에서 이제 하나씩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파주시가 기본 사회의 선도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한 게 저희가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게 왜 그때 겨울에 막 그저 가스비 폭등하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역 화폐로 우리가 그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총액으로 보면 얼마쯤 됩니까? 400억에서 42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걸 처음 해본 거거든요. 반응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태 세금만 많이 내시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으시다가 이제 이걸 딱 한번 받으시고는 금액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20만 원 받아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팔자가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뭐 삶이 뭐 획기적으로 바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지역 경기가 반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주면 그 3, 4개월 동안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나 좀 받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매년 하려고 그랬는데
정권에서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제가 행안부에서 우리 경고를 받았어요. 현금성으로 주면 준 만큼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400억 썼으면 400억 그 다음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 우리 그걸 하려면 800억이 못 받잖아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를 했냐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역 화폐를 전국에서 최대치로 발행하자. 그래서 보통 20만 원씩 막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30만 원 발행하던 거를 평달에는 70만 원으로 올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설, 추석, 가정의 달에는 1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 지급 인센티브도 10%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냐면 이걸 쓰면 할인을 10%씩 해주는 거죠. 아니죠. 제가 100만 원을 충전하면 110만 원을 만날 충전해 때는, 드린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저게 됐었냐면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역화폐 예산을 그 다음에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못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파주시가 그거를 앞에 그냥 치고 나와버린 거예요. 전액 시비로. 그러니까 보통 그 저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250억에서 300억 사이가 순수하게 시비가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냥 밀어붙여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착이 되고 시민들의 삶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민생회복 지원금을 드렸어요. 예. 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예. 그래서 이거 예산은 한 500억에서 한 520억 사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드렸냐면 설 전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행복해하세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10만 원씩 드리니까 한 가구당 보통 30만 원, 40만 원이 이제 들어가는 게 지역 화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 갖고 설을 세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즐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역 경제도 이 지역 화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 화폐는 일부 매출액이 크거나 뭐 대기업의 본사가 있거나 이런 데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연 매출액이 12억이 넘지 않는 데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또 쭉 올라오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또 정책적 효과를 굉장히 많이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예산은 이제 어떻게 마련합니까? 어쨌든 뭐 돈이 있어야 뭐 지역 화폐를 이렇게 이제 발행해서 줄 텐데.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제 제가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이제 어디 기자님이 그 말씀을 이제 네. 하셨어요. 뭐 돈을 어디서 나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2조 1,000억을 본 예산을 쓰는데 거기에 500억 정도를 거기에 만들어내는 거는 지방 정부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많은 예산을 뭐 한 1,000억, 2,000억, 막 3,000억씩 쓴다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분에서 아낄 때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좀 아끼면 됩니까 지금? 아까 이제 답이 다 나오셨는데 네. 뭐 보도블록 보도블록,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할 때 보면 그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이제 제가 내년 예산이죠. 내년에도 사실 한 번 좀 더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들 어떻게 하냐면요 예산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부분들 불러요. 자, 예산 리스트를 쭉 갖고 와봐. 쭉 놔놓고, 야, 이거 이렇게 쭉쭉쭉쭉 여기 요거는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그 안에서 좀 삭감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500억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실제 가능하네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예산 자체의 거품이 상당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품도 있긴 한데요. 예. 사실은 우선순위를 좀 변경하는 것. 네, 사실 우선순위도 좀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에 거품이 낀 부분들도 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시장 실제로 하고 계시면 저는 연말에 9월달 넘어가면 뭐 제가 다니는 동네마다 다 보도블록 뒤집는 것 같고 아스팔트 뭐 새로 또 이렇게 단장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야 우리나라 굳이 이렇게 자주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쪽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좀 더 많이 있는 건 맞습니까? 파주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않습니까? 예, 예. 왜냐면 그러니까- 다 신도시여서 그런가요? 네, 아니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데는 예. 그러니까 급한 데를 먼저 써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화폐를 전국 최대치로 최고로 많은 쪽으로 이제 발행하는 이유는 지금 민생이 굉장히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에 한번 저녁이나 점심에 한번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이제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 가는 데인데 거기는 맨날 줄 서서 먹는 데였거든요. 네. 근데 줄 서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면 모든 그 업소들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재정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지금 정부 재정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요새 대통령님께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네. 뭐 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어느 날 보니까 또 15만 원 하고 또 뭐 하위 계층에 한 뭐 50만 원은 선별적으로도 좀 하고 이렇게 뭐 준비를 하신다고 이제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이 나온 김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보편적으로 전부 다 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문제가 되면 금액을 좀 조정하면 안 되겠냐. 오늘 김종대 의원은 예.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줘놓고 연말 정산할 때 좀 걷어들이면 되지. 있는 사람한테 좀 더 갔으면 이게 지금 막 그 응급 환자한테 뭔가 수혈을 해야 되는데 네네. 수혈의 양을 얼마로 할 거냐를 가지고 국가가 지금 고민할 때냐. 지금 예. 무조건 지원해놓고 좀 걷어들인 건 스스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이제 뭐 내용적으로 보면 반환을 받는 형식을 취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인인데 자 이게 그럼 기본소득 좀 해보자. 야 이거 포퓰리즘이야. 이거 사회주의 국가야. 이거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격이 먹히잖아요. 기본소득 한다면 야 이제 평등국가 지향이네. 저 전체주의야. 종국 좌파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먹히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행정을 실제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좌파 포퓰리즘 정책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신 이유는 실용주의자시잖아요. 예. 지금 정책이 좌우 정책이 다 혼재되어 있는 게 지금 현대 이 국가들이 다 취할 수 있는 거지 아닙니까? 예. 지금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거 다 좌파 정책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게 기본소득은 사실은 이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나오게 됐던 배경이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럼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 이 보장을 할 것이냐.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발전하면서 이제 뭐 많은 그 직업이 없어지고, 그럼 그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직업을 잃고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분들은 소비가 받침이 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순환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기본소득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이 정치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건 그거예요. 뭐 하나 하면 무슨 좌파 종북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그 부분들이,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니, 더 거칠게 하십시오. 차라리 더 나은데요. 저는 좀 거칠게 해주셔야 예. 국민들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 저는 좌파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것은 경제 정책인 것이지, 경제 정책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흰 고양이든 뭐 검은 고양이든 우리 사회에 적재적소에 그 정책을 정확하게
넣으면 되는 거지. 이게 해보지도 않고 하면 그냥 포퓰리즘이지 뭐네. 그러면 정책적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저쪽 다른 데서 네. 정책적 대안도 없잖아요. 그래가 대구가 지금 말라 비틀어져 죽을 지경에 가 있습니다. 예. 대구는 아무것도 홍준표 시장이 있을 때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참 이제 장탄식을 하고 있죠. 다른 지역은 그래도 기본소득이라도 또 이런 지역 화폐를 통해서 민생지원금이라도 10만, 20만 주지 않습니까? 예. 보수 정당에 있는 또 도시에는 그런 것조차 하지 않으니까 더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당이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겠으나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예. 뭐 정치인인데 뭐 정당 본인도 가지고 계신데 아니 하도 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얘기를 해갖고 정당 얘기를 하면 선거 예.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상 저 뭐 단체장들은요 예. 나가면 그래서 그냥 점잖은 척을 해야 되고요 말을 되게 좀 뭐랄까 톤다운 시키고 그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해요. 기억당이라 하고요. 하나는 미엄당이라고 네,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제가 정당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을 내고 국민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쪽 당은 나빠요. 저 사람이 나빠요. 저 사람이 나빠요. 이런 정당은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이래 갖고 저기 뭐야 그 집권 회원들 저기 봤잖아요. 지난 3년을 우리 이 사회를 얼마나 멍들고 망가지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 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자기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대선에서도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기억당 후보일 거예요. 그 정책 다 카피한 거 아니에요. 자기 정책이 있습니까? 그냥 이재명 없으면 어떻게 선거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거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 부분들은 정말 불행입니다. 예. 그래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치인이신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절대 다수가 동의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지율이 41%가 나오느냐. 이게 지금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만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네네. 대한민국이 한 30%는 사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한 10%는 또 이제 흑색 선전에 의해서 좀 흑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는 덜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전에 이제 저랑 그 좀 친한 기자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내기를 했어요. 우리 기자님들은 이번 대선 때,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 얼마나 그 표차가 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퍼센트로 합시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한 51%에서 55%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65%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제 희망을 담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저기 하면 좀 밥 내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밥을 사게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퇴타를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40%나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이 사회가 됐을까? 예,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라도 우리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타깝지만 41%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또 엄연한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과제를 주는지는 특히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역전용사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실험 정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있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이 더 좋은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자,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이제 실험들이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좋다. 네. 그리고 정치적 마타도어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좋은 내용이 네. 타 지역에도 와서 이제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는 이런 좀 사례 연구 같은 거 같이 단체 지방자치단체끼리 이렇게 협업을 하고나 이런 건 지금 없습니까? 그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그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 선도적으로 좀 먼저 치고 나가면 뒤에서 또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또 저보다 또 먼저 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 지방선거 때 많이 졌잖아요. 네.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그 민주당 시장에 하는 데가 9군데입니다. 네. 예전에 27군데인가 뭐 그렇게 됐었다가 저번에 대선 지고 나서 뭐 엄청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웃으셔도 되는데 제가 맨날 요새 예. 우리 시민들한테 그 설명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행사 예. 때. 예, 경기 북부의 유일한 야당 시장이었다가 예. 지금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여당 시장인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이러고 소개를 하거든요. 뭐 웃기진 않은데 예. 웃기는 웃을게요. 너무 이렇게. 죄송해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예. 그래서 여당 시장이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당도 집권 여당이 됐고 그다음에 정책하시는 분들도 뭐 이한주 민주연구 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데 뭐 거기에 좀 핵심 국가위원회 거기에 핵심으로 국정기획위원장 하고 계시죠. 국정기획위. 아이고 요새 이렇게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거기서 그 위원장으로 가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사회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이제 판단에는 어쨌든 41%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이런 기본소득이나 정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을 설득시키는 일은 결국 이제 정치인들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네. 평가를 제대로 해준다 안 해준다는 이건 또 약간 다른 부분이어서 이런 이제 장점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이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가 우리 파주시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그 기본사회 선도 도시를 선언하고 그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아마 다음 지방선거에서 한번 우리 평가를 보시면 그 좀 단편적 파주시만 보시면 그것도 그 평가가 좀 작게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예. 개인적으로 좀 해요. 그 지금 아까 말씀한 기본 소득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교통, 뭐 기본 주택, 뭐 기본 에너지. 그래서 기본 에너지 같은 거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알리백 팀을 전국 그 경기도 내에서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알리백 팀을 신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양광 저희는 좀 안타까운 게 예전에 신안을 가 보니까 뭐 거기는 뭐 예전에 풍력도 되고 뭐 태양광도 되고 막 이런데 예. 파주는 가 보니까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 최초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시민이 이제 향후에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 시민들이 향후에 기존 전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그 전력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각 지역에서 태양광이나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그 협동조합 형태의 그 에너지 공장이라 할까요? 에너지 공장 만들고 또 수익 나오면 배당까지 해주는. 예, 그래서 배당까지 하는 그 모델들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 지금 이루어지다 보면 이 기본 에너지 부분들도 좀 틀을 잡아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가장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간을 좀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파주에도 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산은 조금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이래요. 산은 훼손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부분이냐면 좀 농지에다가 좀 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리백을 하려면 이제 네. 산은 사실 훼손 문제가 있으니까 예, 오히려 농지 쪽으로. 예, 농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 그 논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네. 또 다 평평하고 햇볕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데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그 저번에 그 이제 어느 분이 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를 거기다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면 한 15% 정도의 곡물 생산량이 준대요. 쌀 생산량이. 네. 그렇게 하는데 쌀은 지금 저희가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남아 돌죠. 예, 남아 돌고 그걸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생산해서 농림부가 좀 전향적으로 이제 그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쌀 15%는 줄었지만 정기 농사를 365일 짓잖아요. 네. 그 소득이 아마 제가 봐서는 그 15%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이 될 겁니다. 그 정도는 도시기본계획을 시장 권한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시장 권한이 뭐 세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해두면 농지는 사실 농림부 소관입니다. 네. 그래서 농림부는 또 고민이 있겠죠. 뭐 이제 식량 주권 문제가 있으니까. 식량 주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쌀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지금 저희 그 파주시가 도농복합 도시거든요. 네. 북쪽은 농촌 지역, 남쪽은 이제 신도시 지역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 보면 저게 지금 남아 돌아서 뭐라고 해야 되나 논을 밭으로 만드는 작업도 하고 쌀 말고 대체 뭐 다른 작물을 심어라고 해서 막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반발도 많고 막 그래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살 길은 사실은 제가 왜 이런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재생에너지를 잘 만들어 놔야만이 향후에 대한민국도 살고 수출 기업도 살고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농림부나 이런 부분들은 그 현안도 좀 이해는 하지만 전향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조 1천억 정도 파주시 네. 예산 정말로 홀쭉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데는 딱 쓰고 요 정도는 줄여서 우선순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한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 1년에 만들 수 있습니까? 한 10%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10%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10%를 만약에 다른 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하는 거 뭐 3년 만에 하는 거 4년 만에 한다거나 예. 보도블록 까는 거 하거나 뭐 나무 같은 아니, 거 뭐 이게 1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좀 1년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3년, 4년씩 늘어지면요. 예. 그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조금씩 좀 줄여야 돼요. 네. 근데 2조 뭐 1,000억, 2,000억 정도 하는 데서 500억 줄이는 거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한 3%, 한 2, 3%는 줄이기가 쉬운데 네네. 10% 나이가 10% 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그러면 왜냐면 마음 먹으면 한 5% 정도는 이렇게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대표님 예, 한 500억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렇죠. 그 싸움은 그거는 뭐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건 예, 설득이 예, 되니까 실제 이제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국가에 있는지를 좀 바로미터 삼아서 파주시청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7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제대로 써서 정말로 우선순위를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기본적인 삶과 관련된 부분으로 돈을 쓰자. 그것도 현금으로 주자. 제대로서 혜택을 주는 거 말고 현금으로 줘서 일단 생계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하는 거. 도로 좋은 거 다 닦아놓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그런 데서 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는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바꿔 얘기하면 청사를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그 공공 건물 하나 지면 한 500억 들잖아요 요새. 네. 500억, 700억 좀 미루면 되죠. 예. 좀 불편하게 살고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몇 년은 그걸 좀 먼저 좀 민생에 투입하고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살림이 큰 데는 사실 이제 저희 파주시로 이제 예를 들면 한 2조 한 1,000억, 2,000억 정도 되는 데서 500억 정도 만들어내는 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장기간 계속되거나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지방 정부 수장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가 가장 중요해요. 예. 예. 자, 이제 정해진 돈을 줄이는 것은 이제 한계가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서 이것은 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쓰자, 예산 투입하자 이런 것이고, 결국에는 지방세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지역에서 뭔가 생산적 활동이 계속 네. 일어나야 또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또 늘려서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한 50분 정도 한 4, 50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지났습니다. 벌써요? 시간이 금방 갔는데 저도 쏙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파주시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파주시에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홍보소통관실이죠. 네네. 소통홍보관입니까? 그런 예, 직책이 소통홍보, 예, 예. 네. 파주시가 구체적으로 기본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 연락하셔서 배울 분들 그리고 정말로 벤치마킹 하시는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심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한 번 좀 모시겠습니다. 좀 불러주시면 예. 제가 영광으로 알고 나오겠습니다. 저희도 영광으로 알고 또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회의 땅 파주를 파주하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저희들은 서픽스몰이 자신있다 비교하라 요일별로 달라지는 혜택 확인하고 월화 수목 금토일 서픽스몰에 들어가시면 공동구매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